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함입니다. 한참 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좀, 그렇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화죠, 정화. 정화일간이 가을에 태어났다. 정화일간이 가을에 태어났다는 건 제왕절입니다. 그렇죠. 제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격이 제격이 되겠죠. 격은 제격이지만 또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형태가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정화일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어떤 금전에 대한 부분 집착한 건 아니죠. 근데 가을 자체가 금왕절이니까 숫자에 강하고 금전하고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달부터 신달, 유달, 술달 그렇죠.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신달 7월달이죠. 정화일간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일지는 음간이니까 지난 시간대로 사유축 얘기죠. 사유축에 해묘미가 들어갔고 신달 요것이 이제 정제격입니다. 정제격. 정제격이니까 정제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급을 타서 쪼개 쓰는 성격, 어떤 큰 돈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정제적인 부분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제만 있는 건 아니죠. 인신사회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절처가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장간에는 뭐가 있죠?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투가 있다. 자, 요런 형식이 되어 있죠. 절처에는 간목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요 신금이 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면 없죠. 인신사회와 좌우묘유가 뒤바뀌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격하고 저기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 신에서, 신달이죠. 신금달에서 천간의 신금이 더 힘이 세다. 음간이. 그죠? 그 다음에, 경금은 신금보다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면 결국은 사주 풀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격은 물론 정제격입니다. 이것이 강하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편제적 의식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자, 용신은 용신상신을 잡아놓고 보면, 자, 인성이라는 것이 없죠. 여기 절처에는 있습니다. 그죠? 절처에는 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요걸 용신 쓸 수는 없죠. 시신상관, 스펙 용신에서 시신상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라는 부분, 이 상관이 용신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신은 뭐가 되죠? 상신은 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병화가 정화겠죠. 병정화가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신달에 정화가 태어났다. 제왕절이긴 하지만 상관으로 용신을 벌어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상신은 없다. 상신은 화이다.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상신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 놓치면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엉뚱한 길을 가서 헤매게 된다. 자, 이때에 우리가 지금 직업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죠? 직업적인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가자. 운세를 풀어가고 상신대분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다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무엇을 한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적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벌어먹어야 되는 직업적인 논리를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직업이 11,000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000가지 이상 된다.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딱 뭐 하고 있다라고는 찝어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계통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성격과 어떤 기술을 갖고 또는 어떤 무엇으로 벌어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참 큰 어떤 우리들한테는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관을 벌어먹어. 상관이 뭘 봤을까요? 관사를 찾아야 되겠죠. 요건 정제고, 요거는 정관이고. 자,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관이 상관으로 정관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스펙은 뭐를 찾다? 편인을 찾다. 자, 편인의 정인을 찾죠. 정인이고 정인이죠. 정인이 되겠죠.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차고 있는 상관이 뭘 잡았다? 정관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 이거를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정제라는 부분이 있고 정관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상관, 내가 쓰기 위한 절처죠. 정의는 절처이기 때문에 절처를 쓰기 위한 내가 상관, 말, 수단 이런 걸 벌어먹는 거죠. 서비스직, 그죠? 그다음 운영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수단과 요령, 재주, 재능, 지능, 예능, 체능 이런 걸 벌어먹는 데에 그걸 하기 위한 공부에 파고드는 능력은 정인으로 탁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상관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폐인 상관이 됩니다. 근데 폐인이라는 건 허리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운에서 이거를 안 잡아줬다 그러면, 잘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폐인 되기가 어렵고 그냥 편인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상관은 관을 잡았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을 가졌으니까 정제죠. 정제를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런데 뭐가 세다? 편인이 세다. 편제가 참. 그러니까 결국 정제적인 것을 경제력이 없을 때는 내가 사업이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요? 편제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경관이 고객이 되죠. 내가 상관 말수단으로 고객들을 상대해서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는다. 그러니까 정제와 편제가 혼잡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가격이 정해진 것을 몇 개를 파느냐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 재성 혼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제와 편제가 혼잡이 됐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장국이 8,000원짜리인데 하루에 몇 개를 파느냐. 옷이 정찰제로 팔아요. 정찰제로 2만원 3만원 막 가격 써놓고 팝니다만 오늘 총 매출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정찰제 장사인데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이 재성 혼잡입니다. 근데 편제라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월급쟁이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편제적인 분야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결국은 상신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상관인데 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달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갔다고 그러면 이 화왕절이잖아요. 여기 화왕절, 목왕절. 이 목화왕절에는 목화왕절에 가면 그래도 상신이 확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는 집안이 어려웠지만 상신이 없어서 가면서 집안이 풀리기 시작을 해서 어떤 상신 혜택을 받기 시작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그죠? 인성까지 차게 된다면 더 좋겠지만, 인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요 30년의 세월 속에, 그 다음 60년까지인데,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 필요한 공부는 딱 그때그때 따라서, 연운에 따라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집중력이 있다는 거죠. 상관도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서 계수라는 부분이 살적이라는 부분이 지장간에서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상관은 살을 잡는 것보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그것도 30대 전후, 20대 후반이나 30대 전후 또는 20대 초반에 막 이제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을 잡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일제 살이 있는 곳이 어디 있죠? 쭉 찾아보면 축에도 있고 여기죠. 요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없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지장간에 살이 들어와 있다 일지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평범한 직장, 평범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살 잡는 직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언제쯤 올까? 대운에서 결정해준다 이런 얘기죠.
평범한 이렇게 정관을 잡는데 대운에서는 왔을 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그냥 평범한 직장을 하지만 갑자기 살이 들어닥쳤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갑자기 오고 고비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갑자기 살 쪽으로 넘어갈 직업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도 상신운이 상신이 화니까 괜찮죠. 그렇지만 이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누리다가 결국 월지에 상신 없는 게 한이죠. 상신이 있었으면 그래도 지킬 수 있지만 상신이 없다고 그러면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래도 드문드문 다 있지만 상신이 있지만 이때는 버는데도 또 나가니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가서 일 넘어갔을 때는 그래도 그때 가서 핀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레벨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올라가는 것과 바닥 오다 올라가는 건 차이가 많이 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상관으로 관을 잡는 직업. 근데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 근데 편제가 있어서 정편제 혼잡이 되기 때문에 월급쟁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업적인 재물 흘러가게 되고 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살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살 잡는 직업으로 흘러간다. 살 잡는 직업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 힘들고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정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운다면 딱 이거다라고 찝어줄 수는 없습니다. 목표를 세운다면 그거를 향한 내가 스펙을 채우기 위한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파고드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찾아서 내서 노력하는 데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다음에 이제 또 유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달이 되면 편제격이죠. 편제격인데 격은 편제격입니다. 그래서 좀 예전에도 많이 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격이 편제라고 해서 사업적 재물을 추구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유에서 경금이 정제가 세기 때문에 또 유에 지인이 붙어서 편제가 임묘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유달 딱 그려서 정화일간이다. 크게 그려놓고 이 편제격이랍니다. 편제격에는 여기 신이 붙었죠. 그래서 정편제 혼잡이라는 거죠. 격은 편제격이지만 정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을 한다. 왜? 초등학생이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건 편제적인 게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월급 생활 열심히 하지만 재테크에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의욕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직업 또는 재테크에 대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을개무가 붙습니다. 을개무, 이게 진 때문에 그러죠. 자, 절충은 뭘로 오죠? 병화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임묘는 임신임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 여기 지지는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되죠. 자, 이 정제, 편제, 정편제 혼잡은 신달에도 정편 혼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편제가 강하다. 격이는 정제지만 여기는 편제격이지만 정제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하고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죠? 능력이 생긴다면 사업할 수도 있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신달과 유달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용신이 지는 이제 지워볼게요. 용신이 편인이 용신이 된 거예요. 용신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살려주는 살이 상신이 됐죠. 자, 수가 상신이 됐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달에 정화 태어난 정화와
유달에 태어난 정화는 그 삶 자체, 목적,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제격이지만. 그렇겠죠. 자, 편인이라는 부분이 용신을 착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뭘 찾는 거다? 직업을 찾는 거죠. 그죠?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자, 편인이 있고 식상을 찾아보니까 요 식상 상관이라는 것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펙으로다가 스펙이죠. 스펙으로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뭐를 봤다? 살을 봤다. 그죠? 상관은 살을 봤습니다. 상관이. 자, 신달에도 상관이 정관을 봤지만 있죠? 유달에는 상관이 살을 막바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살이 일지 있어야만 살 잡는 직업을 가지만 일지에도 그냥 정관 정도 있으면 힘들고 어려움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뭐를 찾죠? 편인을 찾습니다. 편인을. 편인을 찬 상관이 살을 잡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편인이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쯤 젖은 스펀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관을 쓰기 위한데 정인을 찬 상관과 편인을 찬 상관은 그 공부의 깊이 또는 성취도가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을 찬 상관이 살을 잡는 직업을 하죠. 그럼 살에 대한 이해가 다 완벽하게 잡느냐 못 잡는다는 거죠. 반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신은 아니고 상관이니까 어떻게 되죠? 상관, 가살 이렇게 되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 힘든 부분을 내가 말과 수단, 능력으로 기저 서비스를 해주거나 이런 걸로 가지고 해서 어떤 걸 한다? 해결해줘서 벌어먹는 직업을 갖는다. 그렇죠. 근데 편인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갖추었다. 또는 자격증이 안 되면 사업자라도 갖추었다. 이렇게 되죠. 혼자가 아니죠.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기 임묘인자라는데 차후에 설명을 하지만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때 여기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살과 이 살이 다르죠. 그러니까 직업에 한번 이렇게 어퍼지티지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정관이 있으면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은 좀 편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살을 상관을 사부들이 편인을 착용해서 잡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자, 월지 상관이 있으면 어떻다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좀 불만이 많이 갖고 있다. 여러 가지로. 그죠? 그 상세한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잡아가면 정편지 혼잡이죠, 근데 정제적인 게 강해. 그래서 편제적인 것보다 격은 편제지만 이게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명사를 하고 있다? 직장에 달 확률이 많다. 대신에 편인이니까, 그렇죠? 편인이니까 내 사업자는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을 몇 개 파느냐, 몇 개 성취를 하고 이루느냐, 실적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 항상 거느리죠? 음간, 양간, 이것도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좌우묘유월이죠? 인생사의 달에 태어나시는 분들 특징과 좌우묘유의 특징도, 그 다음에 진충의 특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 참 좋죠.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직업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본 패턴, 이걸 뭐라고 그랬죠? 뼈대기, 뼈다구, 사주의 골격. 그렇죠? 사주의 골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주 읽어내는 거는 쉽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임빛이 5개의 음량 나는 몇 개밖에 더 있습니까? 10개 갖고 싸우는 데까지 그 뭐 어렵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면 됩니다. 자, 유달 이렇게 알고요. 물론 상신은 수이기 때문에 수에 의해서 이제 판단되는 것도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운세를 풀어가는 과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술달의 정화일간이죠. 술달의 정화일간 부분이 이제
신달하고 유달과 술달의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격 자체가, 그죠? 격 자체가 술달이에요. 정화, 그렇죠? 여기가 사유추, 해묘미. 이렇게 삼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요거 자체가 상관격입니다. 격 자체가 상관격이죠. 상관격이니까 일단 상관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그죠? 상관적인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혜, 요령, 말, 수단, 또 어떤 이렇게 내가 거느리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떤 주변을 다 장악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게 리더십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좋지만 나쁘게 작용한다고 그러면 욕을 먹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정무가 붙습니다. 신정무가 붙었고, 절처에는 임수가 올라왔고, 병, 을하고 무가 임묘가 됐겠죠. 자, 상관 격인데 용신을 찾아보니까 인성이 없죠. 임묘가 됐을 뿐이죠. 요 상관이 용신이 되겠죠. 상관이 끼면서 용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상신이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이 있죠. 골격 말씀드렸죠? 빼대기. 골격 일단 잡아보자고요. 용신과 상신을 이제 뽑았으니까. 상관을 가지고 뭐를 잡는다? 절처로 뭐가 올라왔죠? 관이, 정관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상관으로 정관, 상관으로 내가 말과 수단을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다. 여기에도 중점하니까 상관의 스펙이 어느 정도냐. 그죠? 말 수단이 인성에 따라 스펙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요 인성에 대해서. 근데 인성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상관을 쓰는데, 여기에서 정인이냐, 그 다음에 편인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인, 편인이 다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어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상관의 스펙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이 상관의 스펙에 따라서 그 사람 직업이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질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지 상관이면 인성을 어디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일지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죠? 관과 인은, 그죠? 일지에서 넘어올 수 있다. 근데 식상이나 재성은 넘어올 수 없다. 비겁도 넘나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지에서 여기에서 갑이나 을이 있다고 치면, 그죠? 이 갑은 정인이고 편이 있다. 이 인성에 의해서 이 상관의 스펙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월지에 타고난 인성 있는 것과 일제 인성을 차고 있는 것과 차이점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월지는 천성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상관과 그걸 채우기 위한 스펙을 착용하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죠? 스스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발심을 안 해도 내가 상관에서 이걸 하고 싶어, 내가. 근데 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월지 인성이 없다. 그 상관을 쓰고 싶어. 상관을 쓰다가 결국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시행착오라는 걸 하게 된다. 그러면 일지에 인성이 있을 때, 그럼 이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이런 직업보다 또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 게 어디서 되느냐? 일지의 속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지에서 정이 있어. 야,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 뭐 정해라든가, 그죠? 간목 있잖아요. 정묘라든가, 이것도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없나요? 그 다음에? 야, 축에도 절처럼 올라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스펙을 찾느냐 안 찾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일지에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월지에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벽을 있을 땐 스펙을 찾았을 땐 이 상황에 해당되죠. 이때는 폐인 상관이 된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뭐죠? 상관을 쓰기 위한 공부라는 거죠. 월지에 있던 건 공부를 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상관을 쓰게 되는 이런 경향이 생기지만 월지 상관이 있고 인성이 없을 때, 일지 있을 때는 상관을 쓰다 보니 필요한 공부를 갖다가 스펙으로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월지에 상관과 인성이 같이 있을 때는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이걸 갖고 상관을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결과는 같겠지만 과정은 틀리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월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왜? 용신이 인성이 되니까. 그때는 상관 스펙이 되고 인성이 용신이 되죠.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관을 잡는 고객을 상대하는 인성이 있을 때 편인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사업자를 가지고 돈 버는 문서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정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힘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업사원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강의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지에 인성도 있으면서 만약에 이 정관이지만 일지에 살성이 개수가 같이 따라붙는 지장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관이 결국은 살을 잡는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유달에 있던 개수가처럼 있듯이 일지에 개수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살을 잡는 쪽으로 결국은 흘러간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관과 편관, 편관 즉 칠살이 있을 경우 살을 잡는 쪽으로 우선 나중에는 처음에는 쉬운 일을 가지만 나중에는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저기서 욕하는 놈이 중요합니까? 지금 주먹을 날라오는 놈이 중요합니까? 주먹을 나를 때리는 놈부터 먼저 상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로부터 많은 괴로움과 힘듦을 당하다 보니 그거를 해결했던 생각이 우선되겠죠. 그런 살은 뭐죠? 돈 잡는 귀신, 돈 먹다 힘들면 날 힘들게 한다, 아프게 한다, 보면 고통을 준다. 그래서 살 가진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에 대한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느라고 약봉지 떨어질 날이 없고 사람 아픔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활용해서 그쪽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다. 그죠? 예민하다 보니까 비유가 약하다. 아픔, 고통 알죠? 그래서 겁이 많다. 그렇죠? 그렇지만 살이 있어야지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그걸 고통을 이겨내는 어떤 이런 것이 끈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별명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살이. 그러니까 결국은 살을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을 또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인정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형성이 된다. 그때에 인성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지적자금을 채워서 상관으로 써서 그걸 해결하는 직업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없으면 정관, 평범한 일상에 그냥 젖어 산다. 왜? 정관만 갖고 있으면 힘든 일에 엄두를 잘 못 내요. 왜? 피해주고 싫고 받기 싫거든.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생활을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싫고 시비에 걸려드는 것도 싫고 막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신은 이제 화가 됐죠. 용신은 양간을 활발한데 상신은 정화를 약하죠. 내가 버는 거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버는 게 좀 작다. 그래서 화왕절로 가야 그렇죠. 뭔가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잘 따져보자는 거죠. 술달에 태어났다. 일로 가도 30년 지나면 인으로 가죠. 일로 가도 20년 지나면 30년 되면 미로 가죠. 결국 목화운으로 술달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죠? 어쨌거나 나중에 20, 30년 후에는 결과로는 간다. 이런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죠?
부지런히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주어지고, 그래도 30대 이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살잖아요. 용신상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임묘자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술토의 임묘. 요 임묘자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요. 그죠? 이 부분들. 왜 상신이 임묘됐죠? 요것도, 용신이, 그죠? 상신 임묘되고, 용신도 또 봐줘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복이 좀 심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죠? 물이 없죠. 그러니까 참원에는 인내심도 부족하다. 그죠? 이때 일찍 있으면 좀 낫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없으면 한번 화나면 굉장히 무섭다. 양인은 아니지만 무섭다. 이런 얘기. 상관적인 부분이 폭발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하시면 결국 상관,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관으로 우리가 편재적인 부분은 삶을 살아간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유추해내면 거의 그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든 삶이 됩니다. 어려워요. 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알으면 고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면 계속 헤매는 거죠. 그렇겠죠. 자, 신유술 날에 정화일간. 이제 앞에서부터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말 조금만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육기옷을 진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진짜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요새 조금씩 자꾸 늘어가는데 제가 좀 더 성실히 더 자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